여러분 대부분은 노션 캘린더를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노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캘린더를 그냥 단순하게 일정 정리용으로만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노션 캘린더 기능의 절반도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션 캘린더 제대로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노션 캘린더 세팅 방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 이미 노션 캘린더 기본 세팅이 다 돼 있으시다면 지금 파트는 건너뛰시고 바로 다음 타임스탬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빈 노션 페이지를 열어보면요, 기본적으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노션 캘린더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해서 새롭게 캘린더를 만들 때는 슬래시 캘린더라고 적고 캘린더를 선택해줘요. 그리고 새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 기존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할 일 리스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걸 캘린더 보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누르고 캘린더를 선택해 주시면 표를 캘린더 보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션 캘린더랑 연결하려면 이 캘린더 보기를 꼭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이 지금 보이는 이 캘린더 보기랑 노션 캘린더를 연결해주는 버튼이거든요. 이게 여기 테이블 보기랑 다른 보기들에서는 이 버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캘린더 보기는 꼭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일정 1, 일정 2, 일정 3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다면 이 일정들도 마찬가지로 캘린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 보기를 클릭해서 복제하고 이름은 캘린더라고 바꿔주고요. 레이아웃 변경을 눌러서 캘린더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표 안에 데이터를 캘린더 안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여기 표 보기 부분에 날짜 속성이 자동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캘린더 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캘린더 관리하기 버튼도 여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블에서 오늘 날짜 일정을 추가하시면 캘린더에서도 같은 항목이 오늘 날짜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레이아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차트, 갤러리, 리스트, 보드, 뭐 지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션 캘린더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타임 블로킹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들을 목록으로만 정리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작업 목록만 만드는 건 진짜 생산성의 1단계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작업 목록에 일기 쓰기, 보고서 쓰기, 뭐 미팅 준비 같은 걸 그냥 적어둬요. 뭐 그리고 체크박스까지는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작업들을 오늘 날짜에 추가한다 하면 일정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바뀌어서 하루 계획을 세우기가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막 할 일은 산더미인데 어쩔 땐 그냥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시작 전부터 이미 그냥 밤샌 사람처럼 피곤해가지고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미루잖아요. 어떻게든 공감하시나요? 진짜 생산성 높은 사람들은 이 할 일을 리스트로 두지 않아요. 하루 전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각 블록 단위로 구분해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 쓰기, 뭐 회의 준비, 메일 답장 이런 식으로 목록만 적어두면은 언제 할 건지, 뭐 얼마나 걸리는 건지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결국 저녁에 오늘 바빴는데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노션 캘린더에서 타임 블록을 미리 구성해둬서 전체 계획을 짜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4개의 블록으로 나눠요. 한 블록에 2시간씩 총 하루 8시간 정도 일하는 블록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블록들을 배치하려면 우선 고정 루틴을 미리 먼저 설정해야 돼요. 고정 루틴으로 전체적인 시간표의 틀을 잡아줘야지 그 사이사이 블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이런 것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은 그냥 처음부터 일정에만 박아두고 나머지 비는 시간에 블록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근데 이 노션 캘린더에서 이 고정 루틴은 또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에 연동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게 구글 계정을 여기 노션 캘린더 들어올 때 연결하셨다면 여기 캘린더 보시면 여기 구글 계정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구글 캘린더를 기본 캘린더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거 색깔 들어있는 네모 박스 클릭해주면 기본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름을 적어줘요. 아침 식사라고 적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반복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 1일마다부터 해서 이렇게 밑에 쭉 나옵니다. 저는 매일 반복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1일마다 클릭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매일 같은 시간 고정 루틴으로 모든 날짜에 쫙 생기게 됩니다. 원하는 날짜만 더 반복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고정 루틴들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에 블럭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아까만은 할 일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보고서 작성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해주고 미팅 준비를 뭐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타임 블로킹을 하면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시간 약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작은 생각 차이 하나가 내 전체 행동을 바꿔줄 거예요.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하는 순간부터 진짜 하루를 내가 설계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 타임 블록. 이제 하루의 틀은 대충 잡혔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단계에서 업무의 우선순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않고 일을 그냥 바로 시작해버리는데요. 중요한 일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 들어오면 그것 좀 하다가 또 원래 하던 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그거 했다가 저도 이 우선순위 관리를 하기 전까진 진짜 이렇게 일했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 시작하면 해야 될 일은 진짜 쌓여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먼저 해버려요. 이게 규칙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제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거 하기 싫어. 난 저거 하고 싶어. 저것도 어차피 오늘 할 거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먼저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속삭여요. 그러면 이제 합리화를 또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맞지. 이것도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지금 미리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딴짓합니다. 진짜 자잘한 업무가 하루의 초반을 그냥 다 잡아먹고 정작 중요한 일은 항상 내일까지 미뤄져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구분하면서부터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타임블록엔 무조건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고 알림도 그냥 다 꺼버리고 하니까 그 뒤로 집중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성과도 진짜 더 빠르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노션에서 바로 구현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업무의 중요도랑 긴급도를 측정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표거든요. 이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분류되는 템플릿을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중요 속성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속성은 체크박스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중요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긴급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안에 이런 수식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순위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수식은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놨으니까 복붙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순위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된 순위들을 보고 1순위부터 캘린더에서 핵심 업무를 하루에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에 먼저 배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할 땐 전 몰입 강도라는 속성을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분류해 주거든요. 이게 몰입 강도가 높을수록 그 업무를 할 때 드는 에너지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이시라면 일단 이렇게 두 개로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 흐름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했잖아요. 그 나열된 순위별 업무들을 적절한 타임블럭에 위치시키려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크로노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제각각이 모두 다른 신체 에너지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침에 에너지가 높아서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밤에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에너지 흐름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치가 높은 시간대에 중요한 일을 하면 효율이 극대화되는데 반대로 낮을 때 하면 생산성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아침에 중요한 일을 몰아서 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는 저녁형 인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무작정 그냥 아침 일찍 중요한 일을 배치해버리면 생산성 다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녁 중심으로만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눈에 띄는 특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에너지 흐름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성과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이거 측정하려면 기준을 그 아까 세운 4개의 타임블록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매일 같은 시간대들을 지날 때마다 에너지 수치를 기록해두고 평균을 내보시면 내 에너지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노션으로 쉽게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구현해 놨습니다. 이 에너지 평균 같은 경우는 여기 노션에 와서 데이터베이스 2개를 이용해 줄 겁니다. 하나는 에너지 기록이라고 해주고요. 하나는 에너지 측정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에너지 측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한 숫자들의 평균을 내서 보여주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에너지 기록에서 페이지 4개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 타임블럭을 4개로 나눴잖아요. 그 구역별로 흐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측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에너지 기록으로. 그래서 에너지 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걸 계산해서 평균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 관계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만든 에너지 측정 DB랑 연결합니다. 양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에너지 측정 칸에서 매일 구역별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날짜 속성이랑 숫자 속성도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오늘 날짜만 보이게 하고 에너지 수치를 기록하는 속성입니다.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템플릿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름은 1구역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 에너지 기록 눌러서 1구역 눌러줄게요. 그리고 날짜는 오늘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속성에 숫자 넣어주시고요. 이거 이름은 에너지 측정으로 해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에너지 흐름을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 여기 다시 눌러서 이 점 3개 누르고 반복 눌러주세요. 그러면 며칠마다 반복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1일로 해줍니다. 시간은 매일 자정에 생성되게 만들어 놓을게요. 저장해 주시고요. 이 과정을 4구역까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복제 눌러서요. 이름은 다른 구역으로 2구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름도 옆에 여기 마이너스 누르시고 2구역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4구역까지 끝내셨으면 필터를 또 걸어줘야 돼요. 필터 눌러서 날짜 선택하시고 이번 일을 선택해 주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페이지만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기록으로 올라와서 플러스 누르시고 롤업을 선택해 줍니다. 롤업 누르시고 속성 편집 들어가서 관계형을 에너지 측정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대상 속성은 에너지 측정이라고 해주시고요. 계산은 여기 추가 옵션에서 평균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 막대 눌러주시고 숫자는 1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름은 에너지 평균 수치로 바꿔줍니다. 네, 이러면 완성입니다. 매일 하루가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이렇게 4개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약 생겼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 시간대마다 에너지 점수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위에 자동으로 점수가 뜨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뜬 점수가 각 구역마다의 전체 점수를 평균 내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 날짜들을 다 하루 전으로 바꿔주고요. 저 점수들은 저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오늘 새롭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또 에너지 점수를 적게 되겠죠. 뭐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냥 1점을 줘볼게요. 그러면은 점수가 아까 넣은 이 점수랑 더해서 평균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평균이 보이죠? 3점이라고. 이거를 매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록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크로노 타입의 정확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예쁘게 이렇게 바꿔주면 왼쪽에서 기록하고 오른쪽에서 평균 확인하고 네, 아주 좋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일주일만 해도 이 흐름이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형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중요한 것들을 몰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영상 제작 같은 거 이게 진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잡아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제작 작업은 모두 오전에 넣습니다. 이 에너지가 너무 쓰이다 보니까 이 크리에이터 생활을 왜 포기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 노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내 하루의 에너지 흐름이 딱 보여가지고 진짜 업무 배치할 때 딱딱딱 돼가지고 진짜 30초 만에 하루 계획 완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타임 블로킹으로 하루를 설계했고 그 다음 우선순위로 순서를 정했고 그 다음 에너지 흐름까지 측정해서 배치까지 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남았는데요. 바로 타임 트래킹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건데요. 지금 얘기할 이 타임 트래킹 기능이 생산성 올리는 모든 기능들 중에 최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실제 작업 시간 데이터를 보지 않으면은 이 뇌는 항상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이 타임 트래킹은 그 착각을 깨는데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타임 트래킹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노션으로 가볼게요. 이 일기 쓰기, 보고서 쓰기 같은 건 내가 끝낸 작업들이니까 플러스를 클릭하고 속성을 하나 추가해 줄 건데 또 체크박스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완료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체크하고 일기도 체크해 줄게요. 이 두 작업은 내가 완료한 작업들이니까 여기 필터를 추가해서 체크박스가 체크된 것만 보이도록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보고서 쓰기
기록이랑 일기 일정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놨다고 한다면 7시부터 8시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이걸 수동으로 더할 필요 없이 자동 계산되게 만들 겁니다. 수학은 싫잖아요. 우리는 머리 아프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여기 공식도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이 수식도 밑에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복붙하시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날짜 사이의 차이를 분으로 알려줘 이거예요. 종료 날짜랑 시작 날짜 사이의 차이를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7시부터 8시까지는 60분이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120분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 분으로 말고 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또 수식을 써주면 돼요. 여기 플러스 또 클릭하시고 다른 공식을 만들어 주세요. 이 공식은 훨씬 쉽습니다. 이건 복붙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방금 만든 공식 속성을 60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60.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더보기에서 이렇게 하면 다 더한 값도 볼 수가 있어요. 평균도 볼 수 있고 계산 수식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름도 분, 시간으로 바꿔줄게요. 이게 좋은 게 여러분이 이런 모든 다양한 작업들에 여기 달리기, 일기, 보고서 쓰기, 읽기 이런 모든 일정들에 이 타임 트래킹 기능을 다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합산하면 오늘 내가 실제로 일한 총 시간도 바로 나오게 돼요. 이건 진짜 단순한 기록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집중력이랑 실행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이터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내가 언제 가장 집중했는지 무슨 일을 가장 오래 잡고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진짜 노션만 있으면 이제는 별도의 시간 추적 앱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생산성에 매우 관심 있는 분일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4개의 단계를 연결해서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생을 관리하면 생산성 바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에 관리하지? 라는 의문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귀찮음이 더 크게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에너지를 따로 관리하고 타임 트래킹도 따로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 없이 모두 따로 관리하면은 노션 자체가 일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관리할 게 너무 많아져서 우리는 일을 도와줄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관리를 안 하기에는 오늘 소개한 이 4가지 기능이 우리 생산성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생산성 올리려면 이 4가지 기능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압축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을 결국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진짜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쓰는 템플릿인데 노션 처음 시작해서 공부하고 관계형 연결하고 여러분 다들 아시죠? 관계형 진짜 더러운 거 하루 종일 만들었는데 3초 만에 다 날려먹기도 하고 수정만 진짜 5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4가지 기능을 모두 합치기 위해서 이 노션에 대한 정보를 아주 바닥까지 긁어서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타임 트래킹 기능밖에 없다가 점점 다른 기능들이 하나씩 합쳐지면서 결국 지금의 완전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제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딱 계획을 시작하려고 템플릿을 켜면 우선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줄게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제가 미리 설정해둔 템플릿이 뜰 거고요. 날짜를 선택하고 밑에 반복 투두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면은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한 세부 일정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3일 만에 끝내는 플랜이니까 3일에 맞춰서 제가 설정해둔 대로 날짜까지 균형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나와서 캘린더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작을 3일 만에 끝내는 일정들이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데일리 플래너 들어가서 우선순위를 체크해 줍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은 여기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밑에도 이렇게 칸 4개로 해서 분류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밑에 아래 내려와서 이 우선순위랑 여기 옆에 에너지 순위표 보이시죠? 이거 보고 1순위부터 에너지 순위 높은 구역에 순서대로 버튼 클릭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클릭만 따다닥 해주면 캘린더에 구역별로 바로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캘린더 이렇게 가보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갔네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캘린더에서 이런 캘린더 배치까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속도로 정확히 23초 걸렸습니다. 우선순위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면 더 빨랐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업무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여기 피드백 페이지에서 에너지 흐름을 또 점수로 적어줍니다. 당연히 적은 점수들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평균으로 나올 거고요. 밑에선 각 업무마다 소모 시간 측정 버튼이 있어서 시간 측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템플릿 기능이고요. 사실 저 같은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 같이 내 시간을 내가 정해서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한테 오늘 제 템플릿이 엄청난 빛을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생산성 2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그 말은 즉 수입이 2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모두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템플릿 쓰신다면 정말 수익이 2배가 아니라 3배까지도 늘어날 거라 장담합니다. 만약 맨날 시간 관리에 스트레스 받고 저처럼 생산성에 진심이다, 그리고 누가 좀 관리 시스템을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그 해결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전 초보 기준으로 가이드 영상까지 준비해 뒀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